자기 작성할 때, 자소 작성할 때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네. 선생님, 작년에도 우리가 특강을 하긴 했었는데, 네. 어떻게 접근해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학교 생활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맞아요. 학교 생활을 잘 못했는데 내가 전형 쓸 게 없어가지고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잘 못했는데 그 생활 중에 뭔가 배우고 느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힘을 빌려야 되고 결국은 돈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잘 됐다는 전제.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학교 생활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해서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았어. 이게 되면요. 네.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 쓸 때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이 1, 2, 3번 문항, 공통 문항이 다 아까 또 말씀드린 배우고 느낀 점이 뭔지를 물어보거든요. 1번이 학업에 있어서 배우고 느낀 점, 2번이 교내 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 생활 중에서 배우고 느낀 점, 3번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네. 배려 나눔, 뭐 갈등 관리 등과 네. 같은 관계에서 배우고 느낀 점, 네. 이걸 하나로 하면요. 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느꼈니? 라고 그렇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보세요. 그래서 이 배우고 느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나머지는 이렇게 이어가면 돼. 너는 그럼 어디서 이걸 배우고 느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어떤 활동에서? 그러면 너는 이걸 배우고 느끼기 이전과 이유가 어떻게 다르니? 라고 물어보면 다음 내용이 전개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하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까지를 자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출발은 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느꼈니? 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네. 박수님, 네. 뭐 하신 말씀? 저는 그렇게 쓰실 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네네. 글 쓰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문자 보내듯이 네. 편하게 일단은 써라. 네, 양식에 네, 네. 맞출 필요도 없고 뭐 구어체건 뭐 육두문자를 날리건 편하게 일단 써서 쓴 것과 안 쓴 건 다르다라는 네, 네. 거죠. 네. 일단은 써놓고 나서 얘기를 해보고 자기가 쓴 거를 또 읽어보면 네. 그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찾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그 자기가 쓴 걸 보면 그래서 일단은 어쨌건 간에 쓰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 두 분의 네. 말씀이 딱 맞는 게 어떤 네. 글의 규칙? 그러니까 네. 애들이 문법도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상대를 설득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거기서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네, 잘 네. 써야 된다라는 것에서 막히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이게 맥락이 문단마다 다 다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연결음이도 잘 못 쓰고 글자 수 맞추려고 막 네. 글을 막 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어를 구어체로 상관없으니까 뭐 네. 친구한테 문자 하듯이 하고 네네.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되게 인상 깊죠? 저는 그게 배우고 오해라고 느끼는 생각하는데 네. 보통 그런 학생들이 친구랑 말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친구랑 말을 잘하는데 자기 생각을 글로 잘 표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소개를 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자기소개서를 썼다. 100% 꾸며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쓰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꾸미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법에 익숙치 않으니까 그게 자꾸 꼬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진짜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으면 문장은 고민할 게 없어요. 짧게 쓰면 되는데 나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수학에서 느낀 점이 다르다. 특히 도용이 좋았다. 도용에서 이런 예가 있어. 이걸 쓰고 이걸 나중에 접속사나 아니면 간단한 이런 그 퇴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너무 수려하게 쓰려다 보면 본질의 소위 말하는 알맹이는 별로 네.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미사오고 막 써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네. 자소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우리한테 소개해라 이런 글인데 배우고 네. 느낀 점 얘기하셨듯이 네네. 그런 것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자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두 분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네. 그다음 질문님. 학생들이 요거 하나 또 네,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 게 학생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 동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동기. 네.
근데 또 동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냥 좋아서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음. 그럴 땐 동기가 특별한 게 없다면 차라리 과정을 자세히 쓰는 게 그러면 좀 더 부담도 좀 줄고. 맞아요. 동기 얘기하시니까 네. 그냥 의예과를 가는 애가 꼭 누군가가 아팠어. 맞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팠지. 맞아. 연세가 드시면 아프거든요. 맞잖아요. 할머니도 아파. 우리도 늙으면 아플 거야. 근데 꼭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파. 그래서 자기가 의대를 꼭 가야 된다. 이건 너무 투표한 일정이니까. 그러니까 동기 좋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통 우리의 삶이 인과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이렇게 해서 인과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것부터 안 해도 되고요. 와우! 이것부터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경험 발견해서 시작해도 충분하다. 이거 이렇게 이거 생각하셔야 꿀팁인 돼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분명히 밝혀야 네. 된다라는 전제는 없다.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꿀팁 주셨어요. 그 동기는 수사기관에서 정상을 참작받을 때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육하고 동기인 치게 거예요. 됐어요. 알겠습니다.